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만 이랬을까요? 토트넘을 지켜보고 있는 모두의 심정이 아마 이 포즈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절망적인데 토트넘 팬들은 전형적인 토트넘 게임이다. 완전 전반전에 박살을 내다가 한 골밖에 못 넣고, 그리고 후반전에 결국에는 실점해가지고 지거나 비기는 그런 경기,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토트넘 팬들이 7개의 온타겟 듀오 슈팅을 해놓고도 다 키퍼로 간다, 진짜 이 피니싱이 너무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고 하지만, 도대체 이 토트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이 토트넘의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어쩌면 이게 토트넘의 희망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얀 클루셉스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도 굉장히 눈여겨볼만 하고요. 어떤 기록들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에서 그리고 해외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 전체적인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슈팅 수는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레스터가 후반전에 몰아치기 이전에는 거의 슈팅을 하지도 못했던 레스터 시티인데, 후반전에 이제 골이 터지고 나서 기세가 올라온 뒤에야 이제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토트넘은 15개의 슈팅, 그 중에서도 7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제 7번이나 슈팅을 좀 잘 했으면은, 그러면 이 중에 2골 이상은 좀 터질 법도 한데,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딱 한 골만 터지고 말았고, 나머지 슈팅들은 사실상 거의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유율을 봤을 때 71대 29, 이거는 거의 맨시티가 약팀과 했을 때의 어떤 점유율인데, 토트넘이 이 정도의 점유율을 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대단하기는 한데, 후반전에 왜 힘이 빠졌냐라고 하는 것도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을 들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상 이제 체력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패스도 이제 671번, 상대방은 이제 275번밖에 안 했는데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고, 심지어 패스 정확도에서도 토트넘이 앞서고 모든 면에서 앞섰지만 점수에서는 1대1로 비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팬들은 존슨과 손흥민, 이 윙어 쪽에서의 스탯이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보다 존슨이 좀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89분 뛰었고, 그리고 이제 골 기대값은 0.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슈팅을 제대로 할 기회도 없었고, 패스 이제 48분 중에 41번,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돌파 시도를 꽤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13번 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특히 토트넘에서 뛸 때 손흥민 선수의 터치가 좀 투박하다, 좀 무거운 것 같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늘 그랬다기보단 결정적인 순간에 하필이면 또 터치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터치를 가져가면서 이 슈팅 기회를 낭비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두고두고 좀 아쉬움으로 남는 상황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의 통계 보다가 갑자기 이거 보면은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존슨은 일단 78분 뛰었고요. 그리고 26번의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 정확도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문제는 손흥민 선수랑 공을 잃어버린 횟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볼을 더 만졌지만 13번 뺏겼고, 존슨 같은 경우에 훨씬 덜 만졌지만 똑같은 횟수를 빼앗기면서, 이 존슨에게 공이 간 4번 중에 1번은 사실상 이제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존슨이 4번 공을 만지면 1번을 뺏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두 윙어들이 전부 다 좋은 포지션에 있었는데 약간 좀 낭비됐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연계도 메디슨이랑 잘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뒤에는 좀 아쉬웠고, 베르너는 진짜 최악이었다. 사실 베르너는 이제 오른쪽에서 뛰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전혀 다른 선수더라고요. 베르너 오른쪽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존슨이 44번의 터치 중에 13번을 뺏겼다는 게 진짜 effing horrible, 진짜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4번 만질 때마다 한 번 빼앗긴다는 거는 insanely bad, 진짜 미치도록 나쁜 수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와 존슨 외에 이제 주전으로 나섰던 솔랑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솔랑키 잘했냐, 이번 데뷔 잘한 거냐, 좋은 점도 있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솔랑키만 잘못한 거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벤탄쿠르도 이제 골을 넣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못 넣었다, 이 2개의 슈팅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아쉬울 만한 상황이다. 도미닉 솔랑케가 55분 때 기록했던 이 문전에서의 슈팅,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로드리고 벤탄쿠르 역시 이제 56분에 슈팅을 했는데 이 두 슈팅 전부 다 뭐 골키퍼가 사실 막아내기 어렵지 않은 위치로 가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솔랑키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도미닉 솔랑키가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결정력이 안 좋았다. 결정력이 안 좋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토트넘에 훌륭한 재능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경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좀 그 골을 못 넣은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본인도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솔랑키 was good. 괜찮았어. He worked hard for the team.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몇 개의 찬스들이 있었고 사실 그 찬스들을 이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경기력을 뭔가 좀 결과로 바꿨어야 했는데 작년에도 어떤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Bref 그러니까 이 통계에 따르면은 토트넘의 지난 시즌 스쿼드 에버리지 평균 나이는 25.2세밖에 안 됐고 리그에서 네 번째로 젊은 팀이었습니다. 호이비에르도 떠났고 루카스 베르발, 아치그레이, 오도베르 같은 젊은 선수들이 왔다는 걸 감안할 때 토트넘은 더 어려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 어린 선수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y cannot wait too long.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이 솔랑키가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이 이 기량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토트넘이 지금 오래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토트넘이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가운데 과연 이 외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안은 뭘까요? 이 풋볼 런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토트넘에 있는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굉장히 뻔한 답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자, 최전방에 이제 클루셉스키를 납두는 겁니다. 클루셉스키가 이제 공격진으로 나섰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어제 경기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공격적인 자신감을 보여주기 어려웠다. 사실은 전반전에 딱 한 번 발리 슈팅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막힌 그 장면 빼고는 존슨이 그렇게 막 효과적인 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루셉스키가 뭐 고전적인 포스테코글루의 윙어 느낌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적어도 클루셉스키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혹은 이제 파워가 굉장히 강할 때 그때는 클루셉스키를 좀 쓸만하지 않겠냐. 특히 이제 자주 언급된 통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 박스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한 선수가 누구냐?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선수가 15번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데안 클루셉스키였습니다. 근데 데안 클루셉스키는 79분 때 교체가 되어서 들어왔죠. 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은 클루셉스키는 이 박스 안에서 어쨌건 공을 지켜내고 잡아내고 하는 데는 이제 좀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여기 보이면은 좀 놀라시겠지만 10번이나 상대방 박스에서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터치들이 이제 생산력 있는 결과로 이어졌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오히려 뛰는 게 토트넘에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존슨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통계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클루셉스키는 79분 때 이제 들어왔고 손흥민 선수는 90분 거의 다 뛰었죠. 89분까지 뛰었고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8번의 터치, 존슨은 7번의 터치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격진에서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를 기록하지 못하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존슨보다는 선발로 나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이 이제 교체로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슈퍼 서브로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상대가 좀 피곤할 때 그때 투입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데안 클루셉스키를 차라리 미드필더로 뛰게 하자. 엄청 많이 뛰지 않냐. 어쨌건 클루셉스키는 선발로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71%의 점유율이 있었고 601개의 패스를 기록하면서 상대방의 211개보다 훨씬 더 많았고 레스터는 38번 걷어내고 5번을 슈팅을 막아내야 됐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6번 걷어내고 딱 한 번밖에 못 막아냈어요. 이런 점들을 볼 때 토트넘은 그냥 그 찬스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결국 처벌당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전방에서 존슨이 너무 낭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저도 확실하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좀 덜 뛰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뛸 때에도 뭔가 터치가 좀 둔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PL에서 현재 가장 많은 돌파를 시도한 선수가 누구냐? 바로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저돌적인 유형의 선수인지는 뭐 축구 팬들이라면 많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 뭐 돌파로 먹고 사는 사나이죠. 코비 마이누, 맨유 선수인데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5위. 사실은 이제 공동 3위죠. 트라우레, 마이누, 손흥민, 카오르, 미토마는 이 4명의 선수는 다 4번의 돌파를 시도하고 성공한 건가요? 이렇게 그 성공한 돌파 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도 이 탑 10 안에 듭니다. 탑 3 안에 들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팬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 경기를 지켜본 팬으로서는 좀 답답할 수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나름 가로채기도 열심히 하고 박스 안에서 공도 많이 잡아주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도우려고 했지만, 사실 마무리가 안 나온 시점부터 뭔가 좀 힘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되고 뭔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때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이 분명히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제가 굉장히 또 그 지지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라고 어떤 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시던데, 저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결국에는 이 공격진의 손발이 얼마나 맞느냐와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도 이제 그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개막전이었는데 1대1로 비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그 이후에 또 그 10경기 이상 무패 행진을 쭉 하는 12경기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토트넘이 여전히 좋은 어떤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솔랑키가 완벽하게 지금 적응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솔랑키가 조금 더 프리시즌을 함께 겪었더라면,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과 실전을 조금 더 발맞춰 봤더라면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경기는 이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이제 새로운 인원들을 얼마나 빨리 이제 그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이후의 일정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안점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1대1로 이 레스터시티와 비긴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손흥민 선수와 기타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토트넘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